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부가가치세 실무 이론 파트에서 두 번째 단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그 중에서도 바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이번 시간 저희는 공급시기, 거래 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공급 시기, 거래 시기 준비됐다면 출발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에서 이야기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거래 시기라고 하고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공급 시기라 부르는 거래 시기는 바로 세금 계산서 부가가치세의 대표적인 징빙 서류죠. 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시기를 말하고요. 이건 결론으로 말하면 재화를 공급할 때, 즉 거래가 이루어질 때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되고 이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을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공급 시기는 거래 시기다. 거래 시기는 부가가치세가 뭐 되는 시기다. 과세되는 시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행해서 교부하게 됩니다. 예외 있었죠. 우리 앞에서 학습한 재화의 수입은 공급자가 아니라 누가 세금 계산서를 세관장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보편적인 부가가치세는 공급자 기준과 공급받는 자 기준에서 달라지게 될 텐데 공급자는 매출세액이 발생합니다. 그걸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될 거고요.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은 그 역사적인 단어 바로 똔똔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재화의 원칙적인 공급 시기가 언제냐라고 얘기한다면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이동이 필요 없다. 아니면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 가지를 원칙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재화 이동이 필요할 때는 언제를 거래식으로 보냐? 인도된 때, 이동 완료해서 넘겨줬을 때 거래식으로 보고 넘겨줬을 때 과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동이 필요 없을 때는요. 안 옮겨도 되니까 공급받는 자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에 이동이 필요 없을 때 해당되지 않는다. 이때는 언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될 때 그걸 우리는 거래 시기로 보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동 필요하다. 옮겨진 때, 이동 필요 없다. 사용할 수 있을 때, 애매하다. 저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확정된 때라는 거죠.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 시기 조금 더 가볼까요? 일반적인 기준은 이동이 필요하다, 이동이 필요 없다, 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이건 앞에서 살펴보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다 라는 거고요. 조금 더 가본다 라고 한다면 하나만 체크하고 갈까요?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백화점이나 이런 경우에 상품권을 판매할 때는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권을 회수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시점이 공급 시기이다. 바꿔 말하면 상품권은 우리가 앞에서 재화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항목들과 유사하다. 결론은 상품권은 판매한 시점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계적으로 상품권 팔았을 때는 선수금,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것으로 처리했다가 상품권을 회수하고 물건을 넘겨준 그 시점에 과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 시기 앞에서 살펴보셨는데 이동 필요할 때는 이동해서 인도된 때, 이동이 필요 없을 때는 이용 가능한 때, 그것이 아니라면 공급이 확정된 때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많네요. 일단 일반적인 기준을 여러분들이 먼저 데리고 시작하셔야 하고요. 첫 번째, 현금이나
외상이나 할부, 일반적인 매출입니다. 현금이나 외상이나 할부는 인도된 때 아니면 이용 가능한 때, 일반 기준이나 현금, 외상, 할부는 같으니까 따로 암기하거나 체크하실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장기 할부요. 일반 할부가 아니라 장기 할부는 기간이 긴 거죠.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때가 아니라 받기로 한 때, 만약에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다.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됩니다. 우리가 장기 할부라고 하는 건요, 2회 이상 돈을 나누어서 받게 되고,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 1년 이상이 될 때 장기 할부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 6개월이나 10개월 이런 경우는 일반 할부로 들어가서 인도된 때가 되고요. 장기 할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과세가 됩니다. 완성도 지급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계속적 공급, 대부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데, 이 두 가지는요, 진행 기준, 얼마나 진행이 되었냐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건설공사나 용역 매출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설공사나 용역 매출은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그걸 거래 시기, 공급 시기로 보고 과세하겠다라는 겁니다. 조건부나 기한부 판매는 그 조건이 성립되었을 때 과세가 될 거고요. 후불제 판매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제품을 후불제로 판다라고 한다면 회사가 물건을 먼저 보내고 소비자가 사용을 해보죠. 사용해보고 마음에 들면 오케이 살게요,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건 보낸 시점이 아니라 후불제일 때는 소비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했을 때, 소비자 구매 의사 표시된 시점에 과세가 된다.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둘, 여러분들이 데리고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자가공급 나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렇죠. 간주공급이죠. 간주공급 4가지 유형 중에 3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는 매출이 아니지만 매출로 봐서 과세되겠다. 언제 과세하냐? 사용, 소비된 때 과세가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폐업했을 때는 폐업한 때를 과세하는 시기로 봅니다. 무인 판매기, 자판기죠.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돈을 꺼냈을 때 그때를 과세 시기, 거래 시기로 봅니다. 수출하는 경우는 선적일이 나오는데, 우리 수출의 이 선적일은요, 저희가 뒤쪽에서 영세율 거래나 수출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다만 수출하는 경우는 선적이 거래 시기이다, 공급 시기이다. 이 내용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수입이라고 하는데, 수입신고 수리일이 되고요. 위탁매매나 대리매매는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하고, 수탁자나 대리인 공급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줄인다면 위탁 판매, 이 경우는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계에서도 위탁 판매에서 적송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화를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처에, 거래처에 팔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물건을 보냈다? 그 보낸 시점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위탁받은 위탁 판매, 여러분들이 저한테 위탁을 받았다면 위탁받은 사람이 실제로 판매했을 때, 위탁자가 실제로 매출했을 때 수익으로 인식하고, 수익 인식한 그 시점에 과세가 됩니다.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 시기, 종류는 많지만 실제로 외우셔야 될 내용은 몇 개는 되진 않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릴 건 전체 내용 중에 첫째는 원칙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일반적인 원칙이죠. 이동 필요할 때, 이동이 필요 없을 때, 기타가 어떻게 되는지는 참고하셔야 되고요. 더불어서 폐업 전에 재화를 공급을 했는데 공급 시기가, 거래처가 폐업을 했다, 뭐 장기 할부가 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한다면 폐업 날짜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폐업은 사업장이 없어지면서 끝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전부 다 공급 시기로 봐야 된다. 이 내용은 조금 눈여겨봐 주시고요.
전체 이 많은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 시기에서 조금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8개를 제가 체크를 해 놓았는데, 일반 기준과 현금, 외상 할부가 같다라고 한다면 8개가 아니라 7가지로 줄어들겠죠. 수출, 무인 판매기, 자판기, 우리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건설공사나 용역 매출의 진행 기준, 장기 할부, 이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 시기의 일반적인 기준과 다양한 유형을 살펴보셨다면 용역의 공급 시기인데, 용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재화가 판매하는 거라면 용역은 빌려주는 성격이 강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용역의 구체적인 공급 시기가 일반 기준과 통상적 공급, 완성도 지급 기준, 간주, 임대료로 나누어지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얘입니다. 간주, 임대료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참고 사항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과도 유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안 드릴 거고, 괜찮으시다면 저는 간주 임대료만 뭐 어쩔 거라, 뭐 괜찮든 안 괜찮든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괜찮으시죠? 네, 불만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하시고, 저는 어차피 안 들을 거니까. 간주 임대료 가보겠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부동산을 임대할 때 발생하고요. 우리가 간주 공급을 살펴보셨듯이 동일한 내용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임대료가 아니지만 임대료로 뭘 하겠다? 간주하겠다라는 거고요. 매월 받는 임대료가 아니라 보증금이 있을 때 그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간주하고 임대료로 과세하겠다. 그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일반적인 기업들이 잘 발생하지는 않고요. 부동산을 임대하는 회사가 발생하게 되는 내용인데, 간주 임대료 첫 번째 중요한 건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에 과세가 됩니다.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하는 건 1기라면 1월부터 3월이니까 3월 30일 기준, 1기 확정은 4월에서 6월이니까 6월 30일 기준에서 과세가 된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이 간주 임대료가 어떻게 계산이 되냐? 간주 임대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다? 보증금 이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료율을, 이율을 곱하게 되는데, 이건 고시되는 이율이라고 합니다. 이율을 곱하고 일수를 곱한 금액을 365나 366으로 나누는데요. 이유는 이 이율이 1년에 대한 이율입니다. 1년치 이율을 365일이나 366으로 나누면 하루에 대한 이자가 나올 거고요. 과세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해서 과세 기간 안에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이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결정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부가가치 신고할 때 이번 과세 기간은 이 간주임대료 요율이 몇 %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23년도에는 2.9%라는 간주 임대료 요율을 적용을 했는데, 24년도에는 3.5%의 임대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로 기획재정부령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서울의 어떠한 은행의 예금 이율을 기준해서 고시를 하고 있다 정도는 기억해 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마다 바뀔 수도 있고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이율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이 간주 임대료는 간주 공급에 해당합니다. 간주 공급과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임대료는 매달 받기로 한 거니까, 임대료를 받았을 때 혹은 받기로 한 날짜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는 실질 공급에 해당하지만, 간주 임대료는 정상 매출 아닙니다. 따라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시가의 10%로 과세가 되는데, 그게 간주 공급이라면 이 간주 임대료는 시가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산한 이 보증금 이자의 10%를, 보증금 이자를 시가로 보고 그 금액의 10%가 과세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부동산을 임대하는 회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라는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가 있습니다. 우리 회사가 부동산을 얼마에 임대하고 있다. 부동산 임대 사업자가 작성하는 서식이고요. 부동산 임대한다라면 자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에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매출 세액으로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회계 처리 살짝 한번 살펴보죠.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에다가 예금 이율을 곱하고 해당되는 365분의 1수를 적용해서 계산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간주 임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거래하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네가 부담할래? 라고 계약서상에 명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간주 임대료는 공급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예수금이라는 매출세액이 발생하고요. 그걸 세금과 공과라는 기본적인 계정을 통해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왜 부가세 예수금이냐? 간주 공급 형태로 매출세액으로 처리해서 부가세를 납부를 한다? 실제 이자는 아니지만 보증금을 은행에 예치를 했다라고 가정하고 거기서 이자가 발생할 것이다. 그 이자를 수익으로 보고 부가세를 내는데 오해는 안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의 이자가 부가세가 아니고요. 그 보증금 이자의 10%, 간주 임대료의 10%가 부가가치세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 간주 임대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그 경우에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부가세 예수금은 임대인이 그대로 부담을 합니다. 매출세액 처리하는 거예요. 대신에 임차인한테 돈을 받는 거죠. 그러면 비용 처리를 임대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 처리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보통예금, 월세 줄 때 보증금 이자까지 같이 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저희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일반적인 경우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챙겨주시고 향후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냐 기억 잘 안 나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공급 시기, 거래 시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연결해서 거래 장소, 언제 과세되냐라는 게 있다라면 어느 장소를 기준해서 과세되냐라는 건데 재화와 용역이 조금 구분해서 재화는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이동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라는 거죠. 이동이 필요 없을 때는 공급 시기에 재화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걸 거래 장소로 판단합니다. 용역의 일반적 경우는 영무가 제공되거나 빌려주는 장소가 될 거고요. 비거주자 혹은 외국 법인의 국제 운송 용역의 경우는 여객 탑승 장소나 화물 접재, 이거 오타다. 어떡하지? 저지 아닌데 화물 접재 장소 이런 작업을 항상 저는 밤에 해서 문제야. 낮에 해야 되는데 남들 다 잘 때 왜 이런 걸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화물 적재 장소가 거래 장소가 됩니다. 저희는 공급 시기와 거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거래 장소는 깊이 있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만 한번 살펴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관련된 기출 문제만 한번 살펴보죠.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가 잘못된 것, 공급 시기로 맞지 않는 것을 물었습니다. 1번 폐업할 때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된다 나옵니다. 탈락 아니죠. 폐업할 때는 언제? 폐업한 시점에 과세가 된다. 폐업일에 잔존 재화의 10%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2번 장기할부 판매는 2번 이상 대가받고 1년 이상 되는 장기할부는 각 대가의 각 부분을 맡기로 한 때 이응 동그라미. 무인 판매기 자판기는 자판기에서 돈을 꺼냈을 때 인치했을 때
외상 판매의 경우는 실제로 팔았을 때죠.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 과세가 됩니다. 2번, 3번, 4번은 맞는 말이고요. 1번은 탈락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재화나 용역의 역시 공급 시기를 물었습니다. 옳지 않은 거.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 이걸 우리가 건설공사나 용역 매출이라고 한다면 진행 기준이 되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맞습니다. 자, 폐업. 이제 맞는 말 나왔네요. 폐업했을 때 수출한다. 수출의 경우는 수출 재화의 공급이 확정된 때 이게 뭔 말이래? 이런 거 아니고요. 수출할 때는 제가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수출은 선적일 기준이다 라고 했고요. 3번 탈락입니다. 4번 부동산의 전세금. 요즘은 전세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진 않죠. 보증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보증금의 정기예금 고시 이율, 기획재정부에서 고시한 이율을 곱하고 365나 6분의 1수를 적용해서 계산된 보증금의 이자를 과세하는데 언제 과세기간 종료일이죠. 예정신고기간이나 1기, 2기의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해서 과세된다라고 했습니다. 4번 맞는 말이고 답은 3번인데 간주임대료는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더 가져주셔야 합니다. 회계 처리까지 학습을 추가로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급 시기와 거래 시기에 대해서 살펴보셨고요. 관련된 출제 유형까지도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에 대한 공급 시기, 거래 시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